안녕하세요. 오늘 가족들과 나들이 하기에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돌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또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셨을지요. 아마 모두가 비슷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년 전 1년 전 망망대해에 홀로 버려져 침몰해가는 배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들, 공포, 슬픔, 분노, 그리고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이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생생하기만 합니다. 게다가 지난 1년간 유가족들과 많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의 길은 요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을 향해 나아가야겠지요. 소설가 박민규 씨가 얼마 전 세월호 1주기 기국을 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얻은 역사의 진척이 있다면 광화문의 유가족들일 것이다. 밤이 길수록 그들은 빛나고 항로가 없어도 그들은 길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히 저희 여기 세월호를 잊지 않고 모인 우리들에게서도 희망을 보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에서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월호 1주기 추모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이 별이 된 304명의 세월호 학생들과 그리고 희생자들, 그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잠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예,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월호 사건 이후 1년 동안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지 이들을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에는 송영환님, 윤아영님이 수고해 주셨고요. 윤아영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윤아영님 나와주세요. 21세기 한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알려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9월 시사저널의 한 조사에 따르면요. 광복 이후 우리 역사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 가운데 이 세월호 사건이 5위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간 유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요. 어제 오늘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지금 이 시각 한국에서는 1주기 추모 행사를 벌이던 분들에게 경찰이 최루액과 물대포를 쏘아가며 폭력적인 진압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유가족 어머니 중 한 분은 갈비뼈가 4개나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십 명이 무차별적인 연행을 당한 상황이고요. 도대체 무엇을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길래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 그리고 이것을 위한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유가족이 요구했던 것은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갖춘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절대 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특조위가 조사권만 갖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기존의 특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필요하다면 이 특조위는 특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선에서 합의를 한 것이죠. 그래도 여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고자 했습니다. 조사를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위쪽에 보시면 조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려면 당연히 특조위가 외부의 어떤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래에 있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실무가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힘이 받쳐져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말로만 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장할 수 있는 안을 특조위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최근 정부, 해수부에서 정부에서 갑자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시행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정부 시행령 안에 따르면 이 최고 실무 책임자인 사무처장을 새누리당이 추천하게 돼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책임자 파견 공무원, 또 그 아래에 있는 책임자 역시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조위에서 제안한 내용과 다른데요. 무엇이냐면 저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이 아니라 사실은 해수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이거든요.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 조사를 하겠다고 책임자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특조위의 구성 인원 자체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구성원 자체를 보시면 이 왼쪽이 초반 제출안 아니고요. 오른쪽이 지금 정부가 시행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파란색이 민간인 참여 부분, 그리고 빨간색이 공무원입니다. 처음에는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춰졌던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안을 만들면서 이 민간인은 거의 제외시키고 실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공무원으로 다 채워버린 상황입니다. 게다가 업무 범위를,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범위를 다 정해놨어요. 그 중에 이제 한정적으로 요만큼만 조사를 해라라고 정해버린 겁니다. 정부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자료만 검토하는 수준에서 조사를 하라고 지금 이 정부 시행령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었던 특조위조차 결국 이렇게 식물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이 시행령을 당장 철회해라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여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뜬금없이 8억 보상이라는 기사가 뜨게 됩니다. 근데 이 8억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메뉴에 보시면 국민성금이 꽤 많이 모였나 봐요. 그래서 국민성금이 3억을 그중에 차지하고요. 학교에서 수학여행 가는 학생들이 위해서 단체로 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보험에서 나오는 게 1억이고요. 나머지 뭐 지연손해금, 예상소득계산금, 일반 교통사고에 준한 위자료, 이런 것들을 모두 합해서 최대 8억이라는 건데 이 왼쪽에 이 세 가지는 사실 청해진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 청해진의 그 회장도 그렇게 되고 실제 지금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실제 집행을 할지도 알 수가 없고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8억을 보상하겠다면서 또다시 유가족들을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저희 북가주 새사모에서는 사고 1주기를 맞아 다이빙벨을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 개막 작품으로 상영되기도 했던 이 다큐멘터리는요. 그 당시의 상황을 어떤 미디어보다 정확하게 진실에 가깝게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는 힘 있는 자의 편이 아니라 기억하는 자의 편이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이 영화가 우리가 진실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모 시 낭송이 있겠습니다.
추모 씨는 임나미 님이 시를 쓰시고 윤혜미 님이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 임남희. 왜 몰랐을까?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친구들 손잡고 함께 걸어갔지. 4월의 어느 봄날에. 너희들의 마음처럼 따스한 햇살 속으로 하늘처럼 높이 날아올라 빛이 되었지.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은 거짓 없는 세상. 누구나 행복한 꿈을 꾸는 세상. 왜 몰랐을까?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둠 속에서도 함께 했지. 두 손 맞잡고 서로를 위로하며. 슬픈 기다림은 눈물이 되고 바다가 되어 외로운 메아리는 너울 속에 깊이 잠들었네.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은 믿음의 세상. 모두 손잡고 함께 사는 세상. 왜 몰랐을까?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가 떠난 후에 알았어. 세상은 너희가 있어 아름다운 걸. 너희가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란 걸. 작은 울림이 파도가 되어 그곳에 닿기를. 너희가 꿈꾸는 그곳에서 마음껏 행복하기를. 이제 너희의 꿈을 우리가 함께 할게. 다음은 추모곡을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악사는 김낙경님이 하셨고요. 조예진님이 곡을 쓰셨습니다. 그럼 이 노래는 귀 기울여 들어봐 주세요. 저희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틀었던 노래고요. 다이빙배 상영 후에 다 함께 불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어오는 바람
다음 순서는 저희 행사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빙벨 상영인데요. 상영 준비가 되는 동안 오늘 낮에 있었던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주기 추모 행진이 있었거든요. 다녀오신 그 행진을 리드해 주신 남미숙님 모시고 잠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미숙입니다. 짧은 광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11시에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좋게 50명 넘게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산호세 등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페리 빌딩 플라자 앞에서 같이 도보 행진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북가주에 있는 노동위원회에 있는 그 사람들 회원들도 같이 와서 연대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분가량 도보 행진을 하고 평화시위 도보 행진을 하고 세월호 인양하라, 그다음에 시행령 철폐하라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구호들을 외치면서 외국 분들하고 같이 연대 시위를 했고, 그다음에 유니언홀에 모여서 AT&T 파크 옆에 있는 유니언홀에 모여서 짧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피치를 하셨고, 저도 그 앞에서 나와서 그런 세월호에 대한 얘기들을,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외국 분들에게 말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침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방해를 하면서 뭐 여기 바지선을 끌고 간 그 작은 배 선장들이 무슨 수준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손소리 치면은 의뢰 겁먹고 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 개새끼들이 다 칼로 배때기 찔러 죽인다고 말이야. 해경이 또 뭘 찍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선장이는 기겁을 해갖고, 배빼라고는. 그냥.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라는 노래 다 함께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